안녕하세요. 차소가 인사드립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자락 첩첩산중에서 11년간 정원을 가꾸며 겪은 시행착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차소 채널입니다. 2009년 첫 공사 후 강산이 바뀐 지금 조경과 꽃, 나무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든 건 집 짓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영상은 흙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집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이 흙집 새채이기에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6천만 원으로 흙집 새채를 짓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려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연에서의 삶. 우린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회색 도시에 찌든 심신을 자연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쳐가는 요즘 더욱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인생 이막을 자연과 함께 할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연에서의 삶을 실행하는 데 머뭇거릴까요? 첫째, 현실적인 어려움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전원생활의 방법일 것입니다. 전원주택이라면 누구나 30평 정도를 떠올립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30평의 큰 집이 필요할까요? 전원의 일상은 정원이나 데크에서의 외부 활동이 많이 차지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방 하나, 거실 하나면 충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30평을 지어보죠. 다만 30평을 돈 버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보자는 게 이 영상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 신청하면 신축, 정축 등 집 짓는 비용의 70%를 연리 2%로 대출을 해줍니다. 물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서류로 집을 지은 금액을 증빙을 하면 70%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30평의 집 중 14평은 내가 사는 집, 8평, 8평 이렇게 두 채는 민박용으로 지어보면 어떨까요? 14평의 집에는 부부가 살고 8평의 집 두 채를 민박으로 운영한다면 괜찮은 전원생활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내 가족, 친구들, 자녀들이 놀러 오더라도 독립된 집이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돈 버는 전원생활은 경제적 자립과 함께 무료함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넓고 화려하고 비싼 펜션보다는 추억과 공감이 있는 흙집에서의 하룻밤을 손님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을 지을 땐 흙집, 목조주택, 조적조 건물, 어떤 집을 짓든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를 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흙집 짓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어놓은 흙집을 몇 곳 방문하여 집의 형태와 건축주의 만족도도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흙집을 옛날 방식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작고 낮게 지어주세요. 내 주문의 전부였습니다. 6년을 사용한 지금 흙집은 내게는 힐링이며 기쁨입니다. 우선 흙집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의 정중앙에는 약 5평 정도의 방이고 왼쪽에는 부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정지라고 그랬죠. 오른쪽은 가재 도구를 쌓아놓은 광이 있어요. 이건 태거 흙집. 지붕을 기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극 모양에서 빨간 부분은 방으로 했고 밑에 있는 파란 부분은 이렇게 텐마루 약 4평 정도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정자집입니다. 지붕은 너와로 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장실이에요. 이것도 흙으로 한 게 아니라 벽돌로 쌓은 겁니다. 이렇게 정자를 지었죠. 자, 이게 태극집입니다. 태극집의 저 방에서 보이는 창문 보이시죠? 저 문은 옛날 형태의
문살로 만들고 저걸로서는 추워서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이중으로 샤시로 만들었습니다. 저 문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샤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방은 원형을 훼손할까봐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벽돌로 지었어요. 지금은 1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자, 이게 흙집입니다. 이제 방을 한번 보실까요? 이 흙집의 오른쪽 방은 안에 민속분들로 예전에 사용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방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는 게 화장실 문이고 이게 창문입니다. 평수는 약 한 5평 정도 될 거예요. 흙집의 대들보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부엌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야야 밥 먹자 이렇게 했죠. (2021년 1월 18일) 눈이 와 있는 초가집의 모습이네요. 왼쪽에 정자집 보이시죠? 저 정자를 통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텐마루가 스토리인 태극 문양 흙집. 왼쪽에 태극 보이시죠? 태극 문양의 빨간 윗부분 5평은 방이 되고 아랫부분 파란색 4평은 텐마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왼쪽 정지 부엌이죠. 2평, 중앙의 초가집 방은 5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고는 2평입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5평의 황토방에 2.4평의 정자로 만든 정자 흙집입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방의 동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내어서 따로 지었습니다. 자, 이젠 토목이 마친 땅에 집을 지어볼까요? 2013년 4월 5일 좋은 날을 택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평의 터를 만들고 흙집 세 채를 그리기 시작했죠. 저기 위에 있는 자루 어디에 쓸까요?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째, 기초를 작은 돌로 놓았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돌멩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 놓을 주춧돌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맷돌이 위에가 수평이 잡히기 쉽겠죠. 세 번째는 바닥에 돌과 철망을 깔아서 기초 공사를 한 겁니다. 여기는 땅이 습한 산이라 시멘트를 기초를 하여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기둥과 보의 소나무는 강원도 동해의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겁니다. 기둥에 볼을 걸기 위한 나무 재단을 하고 있죠. 그날 저걸 보면서 목수분들의 실력에 감탄을 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신토부리, 집터 옆에 있는 땅에서 파온 황토옥입니다. 저기에 뭘 섞었냐면 보온을 위해 편백나무 톱밥을 섞어서 만들었죠. 저거 맛있게 보이죠? 갓 구운 빵같이 보이네요. 화장실 문, 출입문, 창문 등은 흙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문틀을 만들어서 저렇게 끼워 넣습니다. 태거 흙집의 화장실은 방수 등으로 벽돌로 지어야 하기에 흙집 외벽 공사할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태극 흙집의 좁은 공간에 이불장을 만들다. 집을 짓다 보면 저렇게 못 쓰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른쪽의 사진처럼 이불장을 만들었어요. 아궁이에 물이 차여 있네요. 집 짓는 동안 비가 와서 물이 차였어요. 아궁이에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벽체목을 약 30cm 정도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저기에는 성냥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간식도 넣고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되겠죠. 태극 문양의 빨간 부분인 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집을 다 짓고 나면 태극 문양의 파란 부분인 텐마루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자집과 태극집은 같은 방식으로 짓기에 동시에 시공을 한 겁니다. 왼쪽이 정자집, 오른쪽이 태극집. 벽체는 거의 다 올라갔죠. 정자집의 벽 80%를 쌓았는데 전부 무너졌어요. 이유는 하단의 흙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쌓아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걸 또 다시 해야 되네. 벽체목으로 소나무를 약 60cm 잘라 집을 지을 때 흙 속에 넣는 겁니다. 벽체목 들어보셨죠? 그리고 보셨을 거예요. 벽체목의 기능으로는 흙집의 디자인 측면도 있지만 환기,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된다고 그래요. 오른쪽은 2,000원의 건대 기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벽체의 디자인을 위해서 넣은 겁니다. 호롱불 놓는 것도 만들었죠. 편백나무로 볼을 다듬다. 저분들을 보고 있자니 예술 장인 같았어요. 어떻게 규격을 저렇게 딱딱 맞춰서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깎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기둥에 볼을 걸고 마지막인 석가래를 올립니다. 저 석가래도 편백나무를 사용했어요.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향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태극 흙집의 벽체, 기둥, 보, 석가래가 완성되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기념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지어주셔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초가집은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초가집의 주춧돌만 놓았네요. 구들 시공 후의 모습입니다. 요즘 구들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동남아산인데 한 장에 10,000원 정도 하는 구들을 넣었는데 불에도 강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초가집의 벽체입니다. 숯 패널을 사용했어요. 시중에 파는 건데 대나무로 엮은 곳에 안에는 숯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온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초가집의 아궁이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완성된 생태흙집 세처의 각기 다른 지붕 모습입니다. 초가지붕, 저건 인조집이에요. 기와지붕,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너와지붕, 주로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너와 아시죠? 태극 흙집의 기와 지붕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방수포로 시공 후 그 위에 천막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죠. 오른쪽을 보시죠. 단열을 위해 다시 흙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백시멘트로 기와를 붙여나가죠. 굴뚝과 지붕이 조화롭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붕이에요. 초가집의 지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꼭 집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건 비닐로 만든 인조집이에요. 엮어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정통 방식과 똑같아요. 밑에서 집을 던져주고 위에서 이어나가고 다 만들어진 사진 보세요. 멋있죠? 초가집은 전통 한옥 방식으로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벽체는 숲 패널을 사용했고요. 왼쪽은 아궁이와 부엌, 오른쪽은 고방, 창고죠. 무엇이 들었을까요? 초가집 왼쪽의 정지, 부엌이죠. 우리는 어릴 때 정지라 그랬어요. 가마솥을 한 개 달고 저 문을 통해서 야야 밥 먹으라.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가 그립네요. 초가집의 오른쪽 고방을 열어볼까요? 저렇게 주병도 있고 고무신도 있네요. 가끔 친구들이 오면 소반에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죠. 초가집의 방입니다. 화장실 빼고 방만 5평이에요. 4명의 가족이 하룻밤을 지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죠. 저기 대들보, 흙처럼 나무처럼 누가 적은지 모르지만 진짜 글 못 적네요. 저거 제 글씨입니다. 태극 흙집 8평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태극 모양의 위쪽 부분은 방이 되었고 아래쪽 부분은 텐마루가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집이 저 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텐마루의 모습입니다. 방으로 들어간 문 보이시죠? 그리고 텐마루는 4평인데 참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샷이 보이죠? 웬 샷이 흙집에. 하지만 여기는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 밖에는 전통문을 달고 안에는 샤시로 만들었어요. 모양과 기능을 함께 생각한 거죠. 태극 흙집 5평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양을 위해 화장실과 주방 약 2.5평 정도는 벽돌을 사용하여 외부에 지었습니다. 정자집과 태극 흙집의 모습입니다. 저 가로등은 감브란 나무로 주워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이 있죠. 아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가집 벽은 균열이 가 있죠. 마르고 흙을 다시 바르고 또 말리고 흙을 다시 발랐어요. 몇 번을 반복하고 해초를 삶은 물을 흙과 혼합하여 여러 번 또 발라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균열이 가지 않아요. 흙집 세 채를 다 지은 날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제 집을 지어주기 위해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다시 드릴 겸 가족과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그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흙집 세 채를 짓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꼭 흙집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조 주택이든 벽돌집이든 30평 하나를 짓는 돈으로 2채나 3채를 짓는다면 돈 버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원의 삶을 응원합니다.